네, 안녕하세요. 제논야츠TV의 김한나입니다. 제논야츠는 재테크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약자입니다. 재물테크뿐만 아니라 제주테크, 우리의 제주를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네,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빌딩에 크게 붙어있는 그 플래카드를 봤어요. 내용은 서울 마지막 4억대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의 이미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 중위가격이 13억입니다. 10억이 훌쩍 넘어간 금액이 평균 가격이 되었는데, 전용 면적 25평에 4억대, 또 34평에 6억대 아파트라면 서울에서 만나기 정말 저렴한 아파트니까 눈에 확 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플랜카드를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아주 조그만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반값 아파트라는 문구였습니다. 네, 그 플랜카드를 보고 아침에 문득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 안에 든 질문이 과연 반값 아파트가 반값인 합리적이고 저렴한 아파트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반값 아파트의 시작은 2009년도 진보 정권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반값 아파트 법안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를 하면서 반값 아파트의 공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를 해서 임대를 주고요. 그리고 건물만 직접 구입하는, 반만 구입하는 개념이니까 반값 아파트라는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이게 반값인 저렴한 아파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넓고 얕은 지식을 좀 소유하고 싶어서 저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심심찮게 들리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반값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토지 공개념부터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한 1890년대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유래가 된 그런 개념입니다. 헨리 조지는 목사이자 경제학자였는데요. 그는 뉴욕의 맨하탄에 아주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그 사회적인 물질적인 진보가 일어남에 따라서 빈곤이 해소돼야 되는데, 빈부층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빈민구소가 더 늘어나는 그러한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고 질문을 가졌습니다. 왜 사회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헨리 조지는 그 답을 어떤 토지와 그 위에 건물의 모든 부기가 귀속이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 사유화는 정의롭지 못하고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토지 공개념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우리는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진보는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유래를 해서 이 진보 정권에서 속한 사람들을 조지이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지금 정치를 논하려고 이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봤었던 반값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입지가 좋은 곳의 4억대 아파트, 정말 저렴한 아파트인데 저게 진짜 반값 아파트일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야기, 진보 정권 그리고 조지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헨리 조지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지와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생들의 그 꿈이 건물주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건물주라는 걸 초등학생들이 토지 공개념을 안다거나 헨리 조지를 안다거나 조지스트를 신봉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문화적으로 건물주인 아빠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데 회사원인 우리 아빠는 맨날 바쁘고 좀 팍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일 텐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 시간이 지나서 진짜 돈이 되는 부분은 건물 부분이 아니라 또 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 때 혹은 낡은 빌라를 살 때 토지 평수가 얼마인지 항상 확인을 하죠. 건물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을 하는 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을 하는 부분은 토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전용 면적 한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 면적 한 평당 단가를 계산을 하는 이유가 이 이유일 것 같습니다. 반값 아파트에 살 경우에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받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분명히 나는 내 아파트를 샀는데 토지 임대료를 낸다면 이게 과연 내 집일까라는 기분이 들까요? 또 반값 아파트는 일정 기간에 또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 집을 그 기간 동안에는 팔 수가 없는 거죠.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으면 과연 이게 내 집일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네, 반값 아파트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유래된 토지공 개념에 대한 어떤 넓고 얕은 지식을 전하면서 반값 아파트가 진짜 반값 아파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선택은 자유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자본주의의 그 원리를 깨닫는다면 이 반값 아파트가 과연 진짜 반값 아파트인지 아닌지 쉽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본주의는 정말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또 엄마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또 상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반값 아파트가 진짜 반값 아파트일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